청년의사가 의료 전문가를 위해 만든 유튜브 채널 의대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사신문 이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의도적 인터뷰 시간에는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의 김무성 단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심평원이 어떻게 국제협력을 도모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평원의 국제협력단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보편적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해온 이 건강보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협력단은 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뭐 동남아시아 등 이런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들은 이미 되게 발전된 국가들은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그런 네. 유럽 국가들은 아니었고요. 앞으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갖춰야 하는 그런 남미 국가라든가 중동 국가,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주 이렇게 상대방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과 연수 과정을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연례적으로 봄에는 국제 연수 과정을 했고요. 가을에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습니다. 국제 연수 과정은 그 각국의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권자와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들, 기관의 종사자들이었는데, 국제 심포지움은 각국의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듣는데, 가을에 국제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지난 봄에 못했던 국제 연수를 함께 합쳐서 하자라는 그런 네. 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세계 보건의료 사회에 조금이라도 지혜를 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뭐 우리나라 전 세계 네. 할 것 없이 화두가 다 코로나고요. 맞아요. 그런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 체계 패러다임 재설계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고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의 끝이 아니라 네. 우리의 변화된 일상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날 그 국제 심포지엄 행사에서는 주로 이렇게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진 국가, 이제 네.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런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선진국의 그런 경험과 사례를 공유를 했고요. 그 보건의료 체계를 다시 어떤 방향으로든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네. 그다음에 2일차, 3일차 연수 과정에서는 첫 번째 특히 이제 2일차 오전에는 아세안 특별 세션이 열려서 네. 아세안 국가들의 그 코비드 19 대응 경험을 함께 했는데요. 네. 보건의료 체계가 뭐 저희와 같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가장 필수적인 그런 그 의료 서비스에 네. 대한 접근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네. 논의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두 개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영국과 독일의 사례인데요. 영국의 실패가 결국은 최근에 어떤 보건의료에 투자되는 재정의 규모를 네. 조금씩 계속 낮춰왔고, 그 다음에 병상수를 줄여서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 학자분께서는 독일은 그래도 그나마 네. 이렇게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라고 자평을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독일은 보건의료 재정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네. 그 병상수 그리고 의료 자원을 유지해 그나마 좀 버텨냈다라는 그런
평가가 네.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네. 아세안 특별 세션에서 어떤 나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는지 어느 네. 나라들이 발표를 했나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시던 그 박기동 박사님께서 지금 그 베트남에 가 네네. 계신데요. 그 베트남 사례에 대해서 그 코로나 대응을 그 베트남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그쪽에서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래도 그 베트남 정부가 네.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이 상황을 끌어갔다라는 것과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발표 가운데에서 굉장히 재밌는 뭐 동영상 노래가 나오는 동영상도 있었는데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렇게 이끌어냈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베트남이 어찌 됐건 코로나에서 잘 이렇게 대응을 해냈고 큰 뭐 그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네. 사실 신평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좀 주목했던 게 DUR과 ITS 시스템을 이용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다른 나라들이 특히 이 시스템 관련해서 좀 궁금해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DUR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약물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의약품 그다음에 안전 사용 서비스죠. 네.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다 그 실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인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 이력 정보를 거기다 시스템에 붙여서 네. 그 DUR을 돌리게 되면 네. 팝업이 뜨면서 의료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고요. 네. 이번 연초에 그 막 추운 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막 맞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네. 길에 쭉 줄을 서 있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패닉 바잉이라고 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며칠 날 밤을 새면서 만들어서 마스크 그 오브제를. 구매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뭐 해당 그 정보를 국내 유명한 포털 시스템에 또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런 정보를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 정보 제공을 네.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전국의 확진자들이 임상진료 데이터를 전부 다 그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받게 된 그 소중한 데이터를 전 세계 그 학계나 그런 필요한 연구기관에 제공을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죠. 네. 네네. 근데 이제 한국과 같은 방역 체계,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방역 체계나 의료 시스템이 좀 다르다 보니 네. K 방역이라고 하는 좀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방역 체계를 해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일부는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요. 네. 혹시 각 나라에 적용 가능한 신평원의 시스템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네. 그런 국가들, 그 다음에 그 아시아 국가들이나 네네. 남미 국가들 같이 조금 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네. 일이 시급한 국가들과 나누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를테면 그 확진자의 진료와 관련된 그런 환자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음압병상 운영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음압병상이 전국에 어느 정도가 가동이 되고 어디가 여유가 있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이를테면 지난 봄에 그 대구 경북에서 그 감염 폭발이 네네네. 일어날 때 대구 경북의 의료 자원이 부족하게 되죠. 그럴 때 그 환자들을 여유가 있는 서울이나 네, 그 전주 쪽으로 이렇게 전원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이러한 시스템은 선진국에서도 좀 이 배워갈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보건의료 체계가 더 갖추어져야 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천차만별입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
아세안 10개국에서도 너무 갭이 크거든요. 네. 뭐 일부 국가들에서는 유선 통신망 랜선은 없어도 이 모바일 휴대폰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해 준다거나 네. 하는 뭐 알림을 준다거나 네. 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렇게 저희가 향후 네. 협력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심평원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와 그리고 국제 협력 각각의 측면에서 심평원이 조금 더 변화해야 할 점, 혹은 좀 나아가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국제 심포지움 첫날에 발표를 해주신 영국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 그 영국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NHS의 질서와 시스템을 지키려고 했지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마스크 쓰기에서 처음에 정부가 이렇게 적극 마스크를 쓰라든 그런 권고에 대해서 미온적인 그런 네.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심사평가원은 뉴노멀 시대에 코로나 현장에서 싸우시는 그런 네. 의료진 보호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선진국들도 잘 보건의료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많은 장애 상황들을 경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기존 질서나 업무 프로세스보다는 네. 국민이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하는 프로세스를 바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진료에서도 장애와 우려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환자 관점에서도 환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더 병원에 빠르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WHO의 에드워드 켈리 국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WHO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갔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향후 충분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그런 평가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네네.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네네. 노력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감염병 상황에서 너무나 필수적으로 소요가 되는 개인 방역 물품의 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오브제나 구매 지원 시스템과 네네. 같이 그런 개인용 방역 물품 구입에도 필요하다면 네. 어떤 시스템이든 이렇게 빠르게 상황에 맞게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일원화된 ICT 시스템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네. K 방역을 뒷받침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좀 앞으로 이런 역할을 더 잘하려면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테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야? 사람이 많어? 예산이 있어?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는 고민하게 되죠. 거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지속되거나 없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기틀이 다져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정부 쪽에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은 저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가진 기존의 어떤 인력과
그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그 가장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올해 심평원이 20주년이더라고요. 네. 뭐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건데요. 심평원 내에 있는 국제협력단도 이제 앞으로 어른이 된 만큼 뭔가 역할을 더 많이 네.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고 싶은지 말씀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종전에 이제 뭐 저희하고 협력을 원하는 개별 국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1대1 방식으로 협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대1 방식의 협력은 시간도 많이 들고 공수도 많이 들고 성과도 일부 제약적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방법을 그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를테면 다자 협력, 뭐 국제 기구를 끼고 그 여러 국가를 상대로 네. 한 번에 일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끌고 있는 뭐 신남방 정책이나 신북방 정책에 저희가 그 조금 더 이렇게 조력을 하면서 네. 일을 하게 되면 그 한 번 일을 하더라도 여러 나라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신남방 정책을 이제 해야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내년에 많이 뵙겠습니다. 영어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See you next year. 네.